야, 한정우! 일로 와, 한 대 맞자! 따기 소리가 호텔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68의 한정우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50년 친구라고 믿었던 조만식. 하지만 그는 10년간 친구를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병원 기록만 42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정우는 10년간 침묵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폭력은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특급 호텔 25층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변호사 윤서연은 하루 종일 이어진 계약 미팅을 마치고 객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40살의 그녀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서연은 서류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이힐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오늘만 3건의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연회장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 한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68배 시아버지는 오늘 건설사 회장님의 망년회에 참석한다고 했었습니다. 같은 호텔에서 열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마주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복도 한쪽에 멈춰 섰습니다. 연회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술자리 특유의 소란스러운 웃음과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하, 회장님,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야, 정우야, 술 좀 따라봐.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서연은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목소리 톤이 이상했습니다. 친구들끼리의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둥근 테이블에 10명 남짓한 중년 남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값비싼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양주와 안주가 가득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이는 술잔들이 보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시아버지 정우가 보였습니다. 정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깨가 움츠러든 채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모습이 마치 벌 받는 학생 같았습니다. 테이블 가장자리 마치 하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웃고 떠들었지만 시아버지만 혼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건설사 회장 조만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70살의 조만식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풀어 헤친 모습이었습니다. 야, 한정우. 조만식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세가 그게 뭐야? 앉은 자세 좀 똑바로 안 해? 조만식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정우는 황급히 허리를 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허리는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68배 몸은 이미 곳곳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요즘 허리가 좀...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조심스럽게 자세를 고쳤습니다. 뭐? 허리가 아프면 집에서 쉬지. 왜 여기 나와? 조만식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낄낄거렸습니다. 비겁한 웃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정우를 돕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회장님,
정우 형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형? 누가 형이야? 여기서 내가 제일 나이 많아. 조만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술잔을 내던지듯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술이 튀었습니다. 순간 조만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 기운에 비틀거리면서도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야, 한정우, 똑바로 서봐. 조만식이 정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정우는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숨소리까지 가빠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조만식의 손바닥이 정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옆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안경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뺨에는 선명한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손가락 자국까지 그대로 찍혔습니다. 이게 자세야, 자세. 똑바로 못 서? 조만식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침이 튀었습니다.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술잔만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안주를 짚는 척했습니다. 말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색한 웃음소리만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하, 회장님 손맛이 제대로네요. 정우 형도 좀 정신 차려야죠. 비겁한 웃음들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들은 심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맞은 뺨을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려 애썼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고개는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조만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래, 이제 좀 정신을 차렸네. 앉아. 손을 휘저으며 명령했습니다. 정우는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붉어진 뺨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경을 벗어닦는 척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던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저렇게 무릎 꿇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이 분노보다는 작았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조만식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 큰 굴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이건 법정에서 끝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정우의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조만식의 거만한 표정을 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겁한 침묵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CCTV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나중에 모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이 순간을, 이 감정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객실로 향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담긴 발걸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객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객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호텔 객실은 고요했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에요.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폭력이에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학대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아래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막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휘두르고 누군가는 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굽은 어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붉게 부은 뺨이 보였습니다. 억지로 지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떨리던 손이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한정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목격자들. 변호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객실에 울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연은 시아버지 집 앞에 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젯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찰싹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굽은 어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갑자기 웬일이니?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시아버지의 얼굴에 고정됐습니다. 왼쪽 뺨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모양까지 선명했습니다. 아버님 얼굴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황급히 손으로 뺨을 가렸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 부딪혔나 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들어오렴. 밖에서 얘기할 일 아니잖니. 정우가 서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액자들, 정갈하게 정돈된 공간. 시아버지는 평생 이곳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일단 이것부터 해드릴게요. 정우의 뺨에 살며시 대려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 괜찮아. 별일 아니라니까. 목소리에 힘을 주었지만 떨렸습니다. 서연은 물티슈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어젯밤 제가 봤어요. 정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뭘? 호텔 연회장에서요. 조만식 회장이 아버님을 때리는 걸 봤어요. 서연의 말에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내가 봤구나. 한참을 침묵하던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끼리 장난이야. 장난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 뺨을 때리는 게 장난이에요? 저 멀리서도 들릴 만큼 세게요? 서연아, 목소리 좀 낮춰라. 정우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웃집에 들릴까봐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나이 또래끼리는 원래 그래. 좀 거칠게 지내지. 정우는 계속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말할수록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님, 저 변호사예요. 폭행이 뭔지 잘 알아요. 폭행이라니. 그건 너무 심하잖아. 정우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만식이랑 나는 50년 지기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 50년 지기가 친구를 때려요? 서연의 질문에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님, 저 병원 기록 확인했어요. 정우의 고개가 확 들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타박상, 골절, 염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건 전부 넘어졌다, 부딪혔다고 하셨죠. 그게 사실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왜 참으세요? 왜 당하고만 계세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던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저렇게 맞고만 계셨을까요? 정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선우가 만식이 회사에 다니잖아. 정우의 아들 서연의 남편 한선우는 조만식의 건설회사 과장이었습니다. 10년째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식이한테 대들면 선우가 어떻게 되겠니?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승진은커녕 하루아침에 잘릴 수도 있어.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맞으신 거예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마라. 제발. 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아버님, 나야 뭐 맞으면 맞는 거지. 나이 들어서 아픈 것보다 덜해. 정우는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아들 녀석이 잘 되는 게 내 소원이야. 그게 다야. 정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선우 결혼시키고 손주 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니?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다 자식 앞길 때문이야. 정우의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50년직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을 참아왔습니다. 친구라는 가면을 쓴 가해자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아들 하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의 앞길에 돌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신의 존엄을 포기했습니다. 아버님 인생은 어떡하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자신을 이렇게 버리세요? 버린 게 아니야. 선택한 거지.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모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니? 자식을 위해선 뭐든 하는 거지. 서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서연아, 제발 선우한테는 말하지 마라. 정우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 녀석 알면 당장 회사 그만두겠다고 할 거야. 그럼 그만두면 되잖아요. 다른 회사도 많아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40대 중반 나이에.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의 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이 분노와 슬픔보다는 작았습니다. 아버님, 약속해 주세요. 서연이 정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술자리도 거절하세요. 그게 어떻게, 제발이요. 아버님이 다치는 걸 더는 못 봐요. 서연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우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알았어. 최대한 피해볼게. 힘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약속이라기보다는 위로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계속 참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서연아, 괜한 일 만들지 마. 아버님은 그냥 조심하세요. 절대 혼자 만나지 마시고요. 서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뺨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굽은 어깨, 축 처진 고개. 한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법으로 끝낼 거예요. 반드시.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존엄을 며느리인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더 이상 참고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서연은 로펌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조만식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검색하자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의리의 회장 조만식, 어려운 친구 돕기 앞장, 우정을 지키는 경영인 조만식 회장 화제, 친구는 가족, 평생 우정 지켜온 건설업계 원로, 화려한 제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나하나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 인터뷰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조만식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 친구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만식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이 있어요. 50년 넘게 우정을 지켜왔죠. 리포터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외면하는 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조만식의 말에 스튜디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어젯밤 시아버지를 때렸습니다. 저 온화한 미소 뒤에 폭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른 영상을 찾았습니다. 자선 행사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조만식은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잘 키워야죠. 따뜻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연기로만 보였습니다. 계산된 친절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보이는 가면이었습니다. 서연은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조만식의 회사 직원들이 쓴 익명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은 밖에서와 안에서가 완전히 달라요. 언론 앞에선 천사, 회사에선 악마. 화나면 물건 집어던지고 고함 질러요. 직원들 다 무서워해요.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선우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회장님이 골프 치러 가자고 하셔서. 회장님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응, 갑자기 전화 오셔서 나보고 골프 같이 가자고.
선우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당신 안 가면 안 돼요? 회장님 부르시는데 어떻게 거절해? 승진 평가도 다가오는데. 선우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조심해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남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맡고 있는지, 그 골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다고. 오후 5시였습니다. 서연은 차를 몰아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말한 곳이었습니다. 도착하니 고급 골프장이었습니다. 회원제라 출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로비에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시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조만식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확인 전화를 걸려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자주 오시는데 지금 라운딩 중이세요.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네, 여기서 기다릴게요. 서연은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골프장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골프 카트가 다가왔습니다. 조만식과 몇몇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아버지 정우가 보였습니다. 정우는 무거운 골프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무거워 보였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야, 한정우, 물 안 가져와? 조만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황급히 가방을 내려놓고 물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미지근하잖아. 조만식이 물병을 던졌습니다. 물병이 정우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정우 형, 요새 기운이 없으시네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정우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저게 친구 관계인가요? 저게 50년 우정인가요? 조만식은 정우를 캐디처럼 부렸습니다. 짐을 들게 하고 물을 가져오게 하고 심지어 신발까지 닦게 했습니다. 제대로 안 닦으면 또 혼난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조만식의 골프화를 닦았습니다. 68배 노인이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남편 선우가 보였습니다. 선우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여기? 아, 선우 과장. 조만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심심하시다고 해서 같이 모시고 왔지. 친구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 괜찮아. 회장님께서 좋게 생각하셔서. 정우가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선우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남은 멍, 구부정한 자세, 떨리는 손. 아버지, 얼굴은 왜? 아, 넘어졌어. 괜찮아. 정우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조만식이 선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자, 우리 라운딩 마저 하러 가자고. 내 아버지는 집에 먼저 보낼게. 아, 네. 감사합니다. 선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 앞에서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라운지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팔을 잡았습니다. 골프장 직원이었습니다. 여성 직원이었고
나이는 30 초반쯤 보였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맞으시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직원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어르신, 한정우 씨 맞죠? 네, 제 시아버님이세요. 저희가 다 알아요. 직원의 눈빛이 안타까웠습니다. 조 회장님이 저 어르신한테 하시는 거 다 봤어요. 정말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욕하시고 때리시고 저희가 말리고 싶어도 못 말렸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원이시잖아요.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자주 그러셨어요? 거의 올 때마다요. 몇 년째 그러세요? 서연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몇 년째라고요?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 어르신 너무 안쓰러워서. 직원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다른 직원들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정우를 찾았습니다. 정우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두 손으로 짚고 있었습니다. 아파 보였습니다. 서연이 다가가려는데 정우가 일어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도 없이 버스를 타려는 거였습니다. 서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건 우정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학대예요. 서연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조만식은 계산된 가해자였습니다. 언론 앞에선 의리의 회장, 뒤에선 친구를 노예처럼 부리는 폭군.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아들 때문에 절대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약점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폭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과시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서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반드시 끝낼 거예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증인도 생겼습니다. 증거도 모으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조만식의 가면을 벗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였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선우는 아직 골프장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채소를 썰고 있는데 거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씻고 거실로 갔습니다. 화면을 보니 조만식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이름만 봐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전화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집 전화였습니다. 서연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선우 과장 집이죠? 저 조만식입니다. 조만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 회장님.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서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방금 골프장에서 헤어졌는데 금방 도착할 거예요. 조만식은 웃었습니다. 우리 선우, 오늘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선우 과장, 정말 괜찮은 인재예요. 제가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조만식의 말은 따뜻했습니다. 이번 승진 심사에서도 제가 적극 추천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당연한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은 인정받아야죠. 조만식은 계속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선우 과장 덕분에 우리 회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과찬이십니다. 서연은 억지로 예의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 사람이 시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선우한테 제가 전화했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정말 선우를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면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회사 전화기였습니다. 회사 업무용으로 쓰는 별도 회선이었습니다. 서연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전화기에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통화 중이었습니다.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깜빡하고 끄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만식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 한정우.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서류 들고 회사로 와. 명령조였습니다. 조금 전 남편에게 했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내일은 제가 병원에. 시아버지 정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그게 중요해. 서류가 중요해. 조만식이 고함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져가겠습니다. 당연히 가져와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협박이었습니다. 내 아들 승진, 이번에 결정되는 거 알고 있지?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끝이야. 알아들어? 알겠습니다. 꼭 가져가겠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조만식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들 잘 되는 것도 다 나 때문이야. 그걸 잊으면 안 돼.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제대로 일 처리나 해. 딸각,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그게 진짜였나요? 10분 전 남편에게는 따뜻한 말을 했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적극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에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함치고 협박하고 비웃었습니다.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질이었습니다. 조만식은 선우를 볼모로 정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담보로 아버지를 학대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선우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뭐가? 선우는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골프장에서 봤다면서요. 아, 그거? 아버지 별로 안 좋아 보이시더라. 선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얼굴에 멍도 있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당신 회장님이랑 아버님 관계 어떤지 알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계? 친구잖아. 50년 지기라던데. 선우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친구 같아 보여요? 무슨 소리야? 회장님이 아버지 되게 챙겨주시는데. 선우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말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선우한테는 말하지 마라.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혹시. 그때 선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만식이었습니다. 회장님이시네. 선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목소리가 한껏 공손해졌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울 게 많았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우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이 나한테 정말 잘해주셔. 이번 승진도 밀어주신대.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워.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승진을 위해 아버지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회장의 친절 뒤에 어떤 협박이 숨어 있는지. 당신은 회장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좋은 분이지. 엄하시긴 한데 능력 있는 사람은 인정해 주시거든. 선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되게 좋아하시고. 정말 그렇게 보여요? 응, 아버지가 회장님 얘기할 때 보면 자랑스러워 하시더라. 선우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지 웃음을 진짜 미소로 본 거였습니다. 강요된 찬사를 자발적 존경으로 오해한 거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내일 아버님 댁에 같이 가요. 갑자기 왜? 그냥 오래 뵙지 못했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일 시간 내볼게. 선우는 씻으러 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더 깊었습니다. 조만식의 두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은인, 시아버지에게는 가해자, 그리고 그 둘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이중성이었습니다. 한쪽을 볼모로 다른 쪽을 지배하는 비열한 수법이었습니다. 서연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회사 전화기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자동 녹음 기능이었습니다. 조만식의 협박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서연은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지키고 남편에게 진실을 알리고 조만식의 가면을 벗기겠다고.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시아버지를 만나면 이 녹음을 들려줄 거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우자고 설득할 거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법이 아버지를 지켜줄 거라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서연의 결심도 함께 단단해졌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그렇게 믿으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연은 로펌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동료 변호사 김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서연 변호사님, 어제 부탁하신 자료 준비됐어요. 민준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받아 책상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변호사님. 수고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심각한 케이스 같던데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시작된 기록들이었습니다. 한정우, 68세, 남성. 병원 진료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우측 늑골 골절. 진료 소견 낙상으로 인한 부상. 2015년 8월 7일, 좌측 손목 염자. 진료 소견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2016년 1월 23일, 안면부 타박상. 진료 소견 욕실에서 넘어짐. 2016년 6월 15일, 우측 견갑골 타박. 진료 소견문에 부딪힘. 기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매년 서너 번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늘 비슷했습니다.
넘어졌다, 부딪혔다, 미끄러졌다. 서연은 페이지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2020년 4월 5일 기록이었습니다. 흉부 타박상, 우측 늑골 균열. 담당 의사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환자 진술과 상처 부위 불일치, 외상 패턴 의심스러움. 서연의 눈이 그 문장에 고정됐습니다. 의사도 의심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부인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더 파고들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1년 7월 18일 안면부 열상. 5반을 꿰맸습니다. 진료 소견 야외 활동 중 낙상.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멍이 뺨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걸 혼자 감당하셨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패턴이 너무 명확해요. 10년 동안 이렇게 반복됐어요. 평균적인 60대 남성의 외상 빈도보다 5배 높습니다. 민준은 통계 자료를 펼쳤습니다. 게다가 상처 부위를 보면요. 민준이 기록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대부분 상체 부위예요. 얼굴, 가슴, 어깨. 진짜 넘어지면 무릎이나 손바닥을 다치는 게 정상이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분석이 맞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때린 거였습니다.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파일을 넘겼습니다. 2022년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 분기마다 어김없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엑셀 시트를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방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니 규칙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주말 이후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시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만식이랑 술자리가 있으면 주말마다 골프나 술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다쳤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상습 폭행죄로요.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있어야 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왜요?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아드님 때문에요. 가해자가 아들 직장 상사거든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케이스군요. 어렵네요. 서연은 파일을 덮어